안녕하세요. 볼링아재입니다. 오늘 볼링아재 볼링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24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진행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안내 여러가지 상황을 찾아보니까 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한볼링협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실업볼링연맹은 그 산하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실업볼링연맹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는데요. 제24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 개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대회 요강과 레인 정비 패턴, 연습 레인 배정표 정보가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대회 요강입니다. 대회 명칭은 제24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아마 줄여서 전국 실업볼링대회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5월 5일에서 5월 13일까지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레인이 많으니까 큰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경북 구미 또 광주 대부분 아래쪽에서 경기가 많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직관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한국실업볼링연맹으로 참가 신청, 또 한국실업볼링연맹에 가입된 실업팀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회입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볼링협회 선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 한국실업볼링연맹에 가입된 실업팀의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지요. 4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이 있었고요.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 마스터즈 이렇게 5개 종목에 걸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스터즈는 개인 2, 3, 5 합산을 해서 개인 종합에서 상위권의 신수들이 마지막에 참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아닙니다. 참가비가 1인당 10만원이네요. 환불 조치 규정도 나와 있네요. 네. 이번 게임은 커런트 프레임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 마스터스 예외 없이 커런트 프레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커런트 프레임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기존 볼링 스코어 계산 방법은 1프레임에서 10프레임까지, 그러나 10프레임은 보너스 투구가 2회 더 추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다음 프레임의 점수에 영향을 받아서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커런트 프레임 방식은 한 프레임당 점수 계산이 돼요.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면 무조건 30점, 9핀을 치고 커버했다면 9 플러스 10 해서 19점,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친 점수와 치지 않은 점수, 이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한 프레임마다 집중해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진다고 할 수 있죠. 기존 경기 계산 방법은 스트라이크를 연달아 얼마나 많이 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커런트 프레임 방식은 한 프레임에 집중해서 스트라이크를 치는 것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고요. 커런트 프레임은 바로 10번의 투구로 끝납니다. 기존 점수 계산법은 12번의 스트라이크를 쳐야 퍼펙트 300점이 되지만, 커런트 프레임 방식은 10번만 투구해도 모두 스트라이크를 치면 300점 완성되는 게임 방식이라는 거죠. 이번 대회에도 개인전 4게임, 2인조 8게임, 3인조 12게임, 5인조 20게임, 그러니까 개인마다 4게임 곱하기 2, 3, 5 해서 게임 수가 진행이 되고, 2인조전부터는 바로 베이커 포맷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종합은 위에 상기 4종목,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 전의 총 득점 순에서 1, 3위까지 시상을 하고, 개인 종합 1, 2, 3위를 시상을 하고, 1위에서 10위까지는 팀당 2명으로 제한하여 마스터즈전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대한볼링협회의 협회장배 마스터전과는 좀 차이가 있죠. 실업볼링연맹 대회다 보니까 각 팀에서 마스터즈에 진출할 선수는 2명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횡성군청 선수들이 개인 종합 성적이 좋아서 1위, 3위를 모두 했는데 팀당 2명으로 제한을 하면 마스터즈전에 1등, 2등 2명밖에 진출을 못한다. 골고루 실업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마스터즈전 개인 종합 1위에서 4위 본선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5위에서 12위는 3전 2선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4명이 결정돼서 8명이 바로 3전 2선 최종 4명의 선수를 결정하고, TV 파이널 4강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점수 변경을 한다. 이번 실업 볼링 연맹 대회는 TV 파이널 중계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인터넷도 중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볼링협회 협회장배에서는 TV 중계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하여간 이번 마스터즈 1위 입상자는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결승전 기득권 부여라고 했는데, 이 표시가 잘못됐네요.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이미 2022년도는 이미 국가대표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건 수정을 해야 될 텐데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각 종목별 입상자에게 상장, 메달, 종합 시상상장, 트로피 수여한다는 것이고요. 5인조전 마스터즈 종목 경기 준결승에는 패한 팀은 공동 3위로 한다. 4위는 없다는 겁니다. 공동 3위로 한다. 5인조전 참가한 팀을 대상으로 금, 은, 동 메달 집계 순위로 결정한다. 네. 대한볼링협회 협회장배에서도 나타나 있는 복장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반드시 벨트 착용, 발목폭은 8인치 이상, 8인치 이하는 안 된다는 거죠. 여자는 반드시 스커트를 착용해야 된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나팔바지는 그러면 8인치 이상의 나팔바지는 된다는 거고, 반바지는 안 되냐, 꼭 여자 선수는 스커트 착용해야 되냐, 이건 좀 시대에 맞게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코로나 방역 상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예방 수칙, 행동 수칙 등은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는 것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대회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할 수 있다. 볼 검사는 입상한 선수에 한해 검사한다고 했네요. 모든 선수 대상으로 검사 안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볼 검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상 선수의 볼 검사에 문제가 있으면은 입상을 제한하겠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살펴보고요. 참가 신청서 양식은 이렇네요. A팀, B팀, 실업연맹 선수들이 A팀, B팀 12명 이상 구성되어 있는 팀은 거의 없는 거로 압니다. 횡성군청 한우스도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업 팀들이 10명 이상 넘어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일정표입니다. 5월 5일부터 일정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5월 5일은 자율 연습 시간, 5월 6일에 공식 연습이 있고 볼 검사 있고 대표자 회의를 한다 했어요. 그러니 공식적인 경기는 5월 7일 토요일부터 개인전, 남자 개인전이 오전에 있고 여자 개인전이 오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네요. 5월 8일에 여자 2인조전이 오전에, 남자 2인조전이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월요일에 남자 3인조전이 오전에, 오후에 여자 3인조전이 진행이 되네요. 5월 10일에 개인전 남녀 결승 토너먼트가 진행이 된다. 5인조전이 다 끝나지 개인전이라는 이야기군요. 네. 2인조전, 3인조전, 5월 10일에는 5인조전을 제외한 개인전, 2인조, 3인조전 결승 토너먼트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11일에는 5인조전, 오전에 여자, 오후에 남자 5인조전 경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마스터즈 12강, 여자 5인조 결승, 남자 마스터즈 결승과 토너먼트, 여자 마스터 12강이 진행이 되고 12일부터는 TV 방송이 된다는 거죠. 13일에 마지막 5인조전 결승 토너먼트와 여자 마스터즈 결승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대한볼링협회 협회장배 진행 방식하고는 조금 일정이 차이가 있네요. 마지막에 대부분 마스터즈 결승이 몰아있는데 조금 중계의 어떤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인지 12일에 남자 마스터즈 결승 토너먼트가 있고 13일에 여자 결승 토너먼트가 있네요. 5인조전도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로 각각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연습 레인 패턴, 배정표입니다. 이렇게 배정을 해서 연습하고 진행한다 라는 안내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5일, 6일, 네, 5일, 6일까지만 공지가 되어 있고 개인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일 경기는 아직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의 레인 패턴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볼링협회 협회장배에 대해서는 4가지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2가지네요. 아테네 40피트, 스톡홀름 36피트 2가지로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24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 개최된다는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얻고는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만 마치고 녹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대회 성적 공지가 되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포인트 랭킹 소개도 있긴 하지만 18년도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회 성적뿐만 아니라 포인트 랭킹, 정확한 정보를 이게 벌써 횟수가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국가대표 선수들 소개란을 좀 봤었는데요. 네, 코치진 사진은 갱신이 좀 됐네요. 우리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 그런데 후보, 상비군 선수들은 이름만 있고 좀 사진이 없어요. 좀 같이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 개인이 제출한 증명사진으로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볼링협회가 전문 포토그래퍼를 출빙을 해서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마치는 날 당선된 이 선수들을 놓고 직접 멋있게 촬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각각 투구 영상과 인사말 뭐 그런 정도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홈페이지가 간단한 정보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볼러들의 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24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 개최 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5월 7일부터 개인전 시작되는데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볼링아재였습니다.